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4년 10월 18일 함께 배우기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헬스케어 주로 바이오 위주로 하고 있고요. 파트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는 뭐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한번 그 개념 설명 좀 해드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초적인 건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응용해가지고 되게 많잖아요. 뭐 비만 치료제, RNA 치료제, CDMO, 뭐 바이오시밀러, 뭐 ADC, 뭐 정말 여러 이제 그런 이제 바이오와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다루면 다 끝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거는 어느 정도 다뤘고, 그래서 아마 한 파트 5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바이오가 그냥 뭐 마냥 어려운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되게 좀 겁이 나잖아요. 어렵고. 저도 이거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고민이 컸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함께 배우게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사업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도 이번에 뭐 팀을 또 하나 맡게 됐지만 결국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뭐든 뭘 해봐야 답이 나오지, 그냥 걱정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수정도 하고. 그러니까 꼭 이런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하게 계획을 짜서 하지 마세요. 모든 거를 그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설계는 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 이런 거는 당연히 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완벽하게 하다 보면요, 아예 못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틀을 짜놓고 하면서 수정하시는 것도 좋아요. 저도 그렇게 자료 만들어요. 하다가 미리 자료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데, 막상 이제 그 자료를 이제 한 번 더 그 작업을 할 때 이제 붙여지는 것들이 또 되게 많아요. 뭐 요 자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요것도 거의 잠 못 자고 새벽에 또 몇 개 적을 거 있어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든지 해보자. 뭐 바이오도 무서워할 필요 없고, 꾸준히 하다 보면 친숙해지고 한다. 근데 걱정은 요즘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참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뭐 시장이 좋아야 뭐 신나서 뭘 할 텐데 그러지 못하지만 그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이제 비만 치료제고 주요 기업은 한미약품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지금 비만 치료제에서 가장 가까운 기업이고, 그다음 펩트로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고, 인벤티지랩은 좀 생소하실 텐데, 이 두 기업은 기업 분석을 뭐 심도 있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비만 치료제에 들어가는 그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비만 치료제가 지금 돌풍이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왜 돌풍이죠? 그 일론 머스크가 13kg 감량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사진이 유행했고, 킴 카사데안이라는 이제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셀럽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도 나 7.5kg 감량했다 이러면서 당시에 위고비가 대박이 납니다. 위고비 주사를 맞고 나 살 뺐다. 그래서 열풍이 분 거예요. 마치 그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2017년인가 18년도에 BTS의 지민이 불닭볶음면 먹는 영상이 전 세계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때 사실 스타트를 끄는 거거든요. 불닭도. 그러니까 지금 인플루언서 시대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이제 이렇게 돌풍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 드디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죠. 비만 치료제가 상륙을 하게 됐고,
뭐 뉴스 보니까 뭐 예약하려고 휴가 냈다. 뭐 저기 약국이 난리가 났다. 예, 공급가는 37만 원인데 소비자 가격은 더 오르겠죠. 예, 그래서 뭐 없어서 못 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위고비 또 이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도 아마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둘이 아마 경쟁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살을 빼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이게 사람이 살 뺀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거를 약을 먹으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다고 가격이 뭐 정말 터무니없이 막 몇백만 원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에. 그래서 예, 아마 이게 들어와서 그 어느 정도 히트는 칠 것 같고, 그리고 마운자로가 들어오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왜냐면 지금은 노보노디스크에 위고비만 들어오는데 마운자로가 들어오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더 떨어지면 더 많이 아마 판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트렌드고, 사실 이거는 예전에 헬스케어 첫 번째 시간에도 한번 얘기해드렸지만 미국 증시를 이끈 두 가지 파워는 저는 AI 수많은 게 파생돼 있어요. AI에 반도체 있죠. 또 뭐 있죠? 전력기기 있죠. 예, 거기에 뭐 풍력, 태양광, 원전 다 붙어 있어요. 에너지, 전력 필요하니까. 거기 뭐 어떻게 보면 조선과도 연결돼 있고, 근데 또 한 축은 비만 치료제죠. 예, 인류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먹는 욕구죠. 이거를 컨트롤하기 쉽지가 않아요, 사실. 혈당 조절이라 그러는데 그게 쉬우면 당뇨병 당연히 걸리질 않겠죠. 근데 그거 어려워요, 되게. 물론 이제 이게 선천적으로 그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후천적으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뭐 그걸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약을 통해서 이게 조절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은 치료제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원래 당뇨 치료제로 시작을 했던 게 비만 치료제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 5년 동안 2000%, 일라이릴리가 500%, 노보노디스크는 최근에 좀 빠졌어요, 공급 이슈 때문에. 그렇지만 이 회사도 거의 한 400% 가까이 한번 올랐었죠. 그래서 이 기업들의 주가는 정말 끊임없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당뇨병이라는 것도 한번 뭐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당뇨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합병증을 일으키죠. 그래서 혈당이 이제 올라가면서 합병증을 일으키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뇌나 사지, 발, 뭐 이런 콩팥 이런데 상당한 큰 데미지를 위협을 좀 주는 병이고, 그래서 혈액 내에 당, 지질 등의 물질이 많아지면 혈관이 이제 손실을 입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아주 무서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혈액 내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만성 질환이고, 그다음에 인슐린 분비 부족, 인슐린 효과 감소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슐린은 체장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그 호르몬 있죠. 그러니까 체장에서 인슐린이 이제 분비가 되면 이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도당은 우리 영양분이에요. 이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바뀝니다. 근데 인슐린이 작동을 안 하면 이 포도당이 에너지원이 안 돼요. 혈액에 쌓여요. 포도당이 혈액에 쌓이면 이게 결국에 이제 혈관을 막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포도당이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에너지가 아니라 이제 오히려 우리 몸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일형 당뇨병은 이제 췌장의 인슐린 생성세포가 파괴가 돼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는 병입니다. 주로 어린 나이에 발병하고요. 뭐 어른이 돼서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아주 많지는 않아요. 한 900만 명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2형 당뇨병은 원래 인슐린 생성이 잘 됐는데 이제 습관이나 뭐 이런 비만이나 운동 부족, 뭐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인슐린이 이제 나중에 그 생성을 못하는 상태로, 그러니까 인슐린이 잘 분비가 안 되는 거, 이게 제일 많아요. 2형 당뇨병 환자가 95%. 그래서 사실 비만 치료제를 만든 건 당뇨 치료제 때문에 만든 건데, 당뇨 치료제 이제 타깃은 이제 2형 당뇨병에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당뇨 치료제의 핵심은 GLP-1이에요. 이 GLP-1은 용어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그러니까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루카곤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거다.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GLP-1이 요 호르몬이 우리 혈당 조절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이 혈당을 조절해주는 호르몬. 요걸 주사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인슐린이 잘 분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핵심 뭐예요?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걸 우리가 당뇨병이라 그러죠. 근데 그 인슐린을 이제 촉진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혈당 조절 호르몬, 그게 이름이 인크레틴이래요. 근데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해가지고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한다. 글루카곤 이제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GLP-1은 위 배출을 지연시켜요. 우리 몸에 위에 음식물이 너무 빨리 소화되면 또 금방 배고프죠. 그죠? 그래서 그걸 조금 천천히 지연시켜요. 소장으로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먹어서 위가 차면 사실 먹기 싫잖아요. 거북하잖아요. 그거를 천천히 소화시키죠. 그러면 나중에 먹게 되죠. 포만감을 유지시키고 또 식욕을 감싸기, 뇌에다 신호도 줘요. 야, 너 먹지 마. 너 지금 식욕이 너무 왕성해. 근데 식욕을 좀 억제해. 그래서 막 신호를 줍니다. 그만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먹기 싫게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그래서 이 GLP-1 기반 치료제는 2형 당뇨병 치료에 원래 쓰이던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이걸 썼더니 체중 감소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로 이제 개발까지 한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당뇨병 치료만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에도, 아까 혈당이라는 게 결국 혈액에 이런 노폐물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혈관 건강에도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GYP는 여기 GLP-1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있잖아요. 여기에 같이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GIP는, 근데 이런 걸 이제 또 이 인슐린 분비 촉진하는 요거를 이제 주사로 맞으면 약간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저거를 막아줘요. 그리고 저 GCG, 글루카곤이란 저거는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 가지고 혈당을 또 조절해 준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은 GLP-1이다. 이게 비만 치료제다. 사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근데 비만 치료제는 지금 대표적인 게 세 개입니다. 첫 번째가 삭센다, 노보노디스크가 옛날에 2014년에 만들었던 건데 체중 감소 효과 있었어요. 7.5%. 근데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매일 맞아야 돼요. 근데 위고비는 이제 그 노보노디스크에서 이제 나온 건데 2021년 6월에 나왔고요. 삭센다가 하루에 한 번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하루에 한 번 맞다가 7일에 한 번 맞으니. 그래서 이제 불티나게 이제 팔리기 시작합니다. 감량 효과도 훨씬 좋아요. 2배. 평균 15에서 20%.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온 게 이제 일라이릴리가 마운자로라는 제품. 이게 다 기본적으로 당뇨 치료제에서 파생된 겁니다. 요거 1년 후에 이제 22년 5월에 FDA 승인을 받게 됐고요. 여기는 이중작용제. 아까 GIP. 여기 있죠. 메스꺼움을 좀 개선시켜줘요. 구토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그걸 같이 넣은 거고, 이거 역시 주 1회고 효능이 더 좋아요. 위고비보다. 평균 20에서 25%. 그리고 요거 이제 위고비나 삭센다를 만들었던 노보노디스크의 매출인데, 뭐 21년도 이제 2분기에 승인 받고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를 했는데, 계속 이제 늘어난 거 보이시죠, 매출에. 위고비 효과죠. 그리고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고, 글로벌 비만 인구가 한 10억 명대고요. 향후 5년간 이제 급격하게 더 늘어날 것 같고, 비만 지금 이제 치료제 만드는 신약 그 파이프라인이 한 121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경쟁이 앞으로 치열해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중성 있는 치료제다라는 뭐 내용도 있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치료제 하면 뭐 항암제가 대중성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암 걸리신 분들한테만 당연히 해당되는 거고, 근데 요 그 비만 치료제는 대중적이에요. 그죠? 내가 비만이 아니어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비만인 경우도 맞을 수도 있고, 확장성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대중적이고, 그래서 그리고 다양한 적응증이 있습니다. 아까 체중 감량도 있지만 심혈관 질환, 요새 최근에 뭐 알츠하이머 이런 데도 효과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저 GLP-1 요 호르몬이 신장과 심장에도 좋대요. 염증을 완화시켜줘.
그러니까 이게 만병통치약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OECD 비만 인구 비율인데 우리나라가 적은 편이죠. 과체중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비만 인구는 우리나라는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돼요. 많지는 않은데 과체중까지 포함하면 37.8이고 미국은 73%예요. 그러니까 체중이 그래도 정상보다는 좀 더 나가는 경우죠. 네, 그게 저렇게 많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식습관 때문이죠, 다. 그죠? 네. 근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게 적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전망인데 이게 프로스트 앤 설리반이라는 데서 나왔던 이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23년도부터 본격 시장이 커졌는데 66.8억 달러에서 출발해가지고 향후 전망입니다. 28년까지 한 480억 달러 정도까지 커질 것 같고, 연평균 48.4%, 7.2배 정도 성장할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2차 전지 시장 규모가 1210억 달러니까, 예. 2차 전지 시장 엄청 크잖아요. 비만 치료제가 사실은 여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일 정도로 너무 큰데, 뭐 앞으로 비만 치료제도 이제 그거에 못지않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규모가 커지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기업들 주가가 되게 좋았던 거죠. 자, 그래서 비만 치료제 한 번 더 살펴봤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 딱 두 개. 이제 지난 시간에 사실 펩트론 기억나시죠? 펩트론이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한번 주가가 너무 급등해가지고, 근데 결국 그 급등한 이유가 위고비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는 뉴스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 좀 조심은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근데 펩트론의 기술은 대단하죠. 이 펩타이드 약물의 반감기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거를 월 한 번 맞을 수 있게 바꿔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그거를 지금 이 기술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되게.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비만 치료제에 넣는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요 밀입자 같은 게 분해가 늦게 돼야 돼요. 약이 금방 분해되면 어떻게 돼요? 효능이 그냥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약효가 오래 가야 되죠. 그럼 저게 천천히 분해되게 해야 돼요. 네, 저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이번에 일라이릴리하고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한번 움직였는데, 14개월 동안 평가를 합니다. 이제 펩트론 기술을 써서 일라이릴리가 마운자로 같은데 적용해 보겠죠. 그래서 월 1회 투여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기술은 굉장히 이제 파급력이 커질 수 있죠. 그래서 꾸준히 한번 추적은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인벤티지 랩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인벤티지 랩은 비슷해요. 어쨌든 이것도 그 기간을 오랫동안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이크로스피어라고 하죠. 이 동그란 거, 이 미리꾼데, 이게 이제 이걸 체내에 주사를 하면 이 고분자가 녹아들면서 약물이 천천히 방출돼요. 이 우리 몸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이 들어오잖아요. 일단 약은 무조건 나갑니다. 배출하려고 그래요. 그게 약의 특징이에요. 우리 몸의 특징이에요. 뭐 이상한 거 들어오죠? 보냅니다. 너 그냥 나가. 계속 이래요. 그래서 이건 못 나가게 해줘야 돼요. 그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넣어가지고 약물이 서서히 방출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약물이 근육에서 혈액으로 천천히 방출되게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1개월이나 뭐 심지어는 6개월에 한 번만 맞아도 된대요. 이 기술을 쓰면. 그럼 뭐 환자가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회사 이제 한번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비만 당뇨뿐만 아니라 많은 이 질병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비만 당뇨만 가져온 거고, 비만 당뇨 치료제 파이프라인으로 IVL 301 이건 1개월, IVL 3024 이것도 1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요 파이프라인 갖고 있고, 실제로 유한양행에 이거를 이제 기술 수출로 넘겼어요. 유한양행도 이제 이걸 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 개발을. 그래서 내년에 임상 1상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한양행한테 달려 있어요. 이게 비만 당뇨로 성공할지는. 그래서 유한양행에 3년 전에 기술 수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 랩도 이제 비만 치료제 하면 항상 이제 언급되는 그런 기업인 게, 요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살펴볼 기업은 한미약품입니다. 뭐 워낙 많이 아시지만, 근데 막상 물어보면 아마 모르실 거예요. 한미약품? 도대체 뭐 하는 회사지? 뭐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 약품 회사인 건 아는데 도대체 한미약품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지? 선뜻 대답하기 힘들어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근데 한미약품은 이제 의약품, 원료의약품, 해외의약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의약품이 제일 비중이 높고요. 고혈압 치료제죠. 아모젤탄이 상당히 유명하고요. 복합 고지혈증 치료, 로수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로수젯은 이제 국내 1위 제품 리피토 처방 실적을 상회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높은 성장을 했고요. 다만 이제 의약품 부분이 이제 비중이 71% 절대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우리 CMO라 그러죠. 예, CMO 위탁 생산 또 원료의약품 이것도 해요. 비중은 작지만 그래서 여기 자회사 중에 한미정밀화학이 63% 지분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하고 있어요. 예, 1984년도에 설립된 원료의약품 전문회사고 주요 생산 품목은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항생제 시장. 저것도 여러분들이 퍼플렉시티나 이런 데 검색해 보세요. 궁금하시면. 예, 아주 친절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항생제 시장과 일반 원료포 의약품 시장에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았고 세 번째 해외. 여기가 북경암이에요. 96년에 북경암이 설립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사업 실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어느 정도 성과 나오고 있죠. 근데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요 세 가지는 어쨌든 이제 실적과 연동되지만 오늘 이제 비만 치료제랑 관련해서는 에페글레나타이드, LA, GLP, GCG, GIP, 에피노페듀타이드. 요거는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세 개가 한미약품의 가장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이에요. 신약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핵심 딱 세 개.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비만 치료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임상을. 에페글레나타이드. 뭐 이름이 어렵지만 아시아인에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인을 비롯해서 아시아인에게 최적화된 비만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국내 임상 3상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이거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제 한국을 대상으로 한 거고 26년에 임상이 끝납니다. 그래서 27년 1분기 출시 목표.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거고 2014년에 비만 환자 대상으로 임상을 옛날에 했었거든요. 이상을. 그때 9.9% 체중 감소 효과가 있었대요. 예. 그리고 랩스커버리라는 기술을 채택한 이건 한미약품의 고유 기술인데 이것도 뭐냐면 결국 이게 어려운 용어들이 이렇게 좀 써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것도 예, 그 똑같아요. 늦게 그러니까 약물이 오랫동안 남아있게 예, 해주는 거예요. 랩스커버리도 예, 비슷하죠. 약이 이게 몸에서 밖으로 늦게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기술도 갖고 있어요. 한미약품. 예, 그거를 이제 채택한 예, 그 비만 치료제다. 그래서 이게 26년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미약품이 이걸 성공시키고 미국까지 좀 잘 갔으면 하는 게 뭐 또 바람이고요. 예, 우리 유한영이 또 잘했던 것처럼 한미도 그렇게 좀 잘했으면 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종류가 여러 개인데 이제 요게 지금 임상 중에 임상 3상이고 가장 빨리 나오겠죠. 근데 지금 또 하나 있는 게 HM1527호라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 비만 치료제 설명드릴 때 3중 작용제라고 설명드렸죠. GLP-1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같이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3중. 어려운 용어 아닙니다. 저 세 개를 같이 써요. 근데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결과를 발표했어요. 예, 발표했는데 우수한 체중 감량 효능이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예, 전임상이긴 하지만 아직 그 우리 사람 대상으로 이제 임상 1상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그 전 단계인데 근데 어쨌든 고무적인 결과예요. 3주간 체중 감량 효과를 비교해 봤어요. 전임상. 예, 위고비가 15%, 젯바운드 40자루입니다. 예, 25.3. 근데 HM1527호라는 이 한미약품께 39.9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39.9. 만약에 저게 진짜로 이제 임상 1상 하고 있거든요. 저게 만약에 저 약효가 임상 3상까지 계속 유지된다. 안정성도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저거 쓰려고 그러죠. 그죠?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죠. 임상 3상까지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우리가 또 막 희망회로 돌리는 건 좀 자제해야 되겠지만 이런 또 무기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다만 시간은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중 작용제. 저 GLP-1만 하나만 쓰면 자꾸 이제 메스껍기도 하고 구토 막 이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GIP를 써서 그걸 막아주는 거. 그리고 GCG 글루카곤을 같이 넣으면
이 혈당 조절도 해주고 포만감도 조절하고 에너지 소비 이런 지질대세 관절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저 수치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아주 고도 비만이나 고도 비만이면 살을 훨씬 많이 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상 지질 혈증, 제2형 당뇨 등에 굉장히 특화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도 하나 갖고 있고, 요게 이제 두 번째고 마지막이 요거예요.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그러니까 이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정상적인 간에 지방이 5% 정도예요. 우리 간이 하는 역할이 뭐죠? 영양소를 가공하고 저장하고 혈당 조절해주고.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때도 얘기했죠.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도 초등학교 때 제가 비형간염 걸려가지고, 예, 지금은 이제 항체가 다 생겼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한 일주일 입원한 적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가 이제 제가 너무 그때 당시 어릴 때, 그때 아마 올림픽 때였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제가 서울 올림픽 할 때. 그때 남들은 올림픽 보고 있는데 저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근데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게, 정말 막 계속 오바이트하고 뭐 죽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먹고. 근데 이제 그만큼 간이 중요한 거죠. 간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지방간은 뭐냐면, 이제 지방이 원래 5% 정도 있는데 간에 그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지방, 이게 간세포에 축적이 된대요. 지방간은 음식물 등을 통해 섭취한 지방질을 잘 처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간에 염증 생기고, 이거 알코올과 상관없어요. 우리 보통 이제 술 많이 마시면 간에 문제 생긴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건 비알코올성이에요. 알코올과 상관없이 생기는. 그래서 비만, 당뇨병과 관련이 있고,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주요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체중이 감량하고, 그러니까 뭐 정확한 원인은 몰라요. 그리고 이걸 걸린 환자는 10년 이에 강경변으로 가게 되고, 10에서 29% 정도가 강경변 환자 중에 4에서 또 27%는 간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병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 지방간염 치료제로 지금 에피노페듀타이드라는 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로 이걸 이제 그 세계적인 제약사죠 머크에 1조 원 주고 2020년에 넘겼어요. 그래서 머크가 요걸 지금 하고 있어요. 약간 유한양행 스타일이죠. 유한양행이 폐암 치료제를 그 어디다 넘겼죠? 존슨앤존슨. 그 존슨앤존슨이 해가지고 이번에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미가 개발을 했고 머크에 넘겼고, 머크가 요걸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제 임상을 그러니까 임상 2상까지 어느 정도 했을 때 효과를 봤더니 간 지방의 함량이 71.8%나 감소한 거예요. 근데 경쟁 상대가 세미클루타이드거든요. 요거는 42.3이니까 훨씬 좋죠. 24주 후에 무려 86.2% 환자가 또 이걸 했더니 체중이 10%나 또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체중 감량 효과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임상 이제 2비상,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임상 2A상, 2B상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파트를 나눠서 이제 후기 임상 2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26년 2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을 이제 그런 평가들을 좀 많이 해요. 지금 당장은 좀 사실 재미가 없어요. 당장 뭐가 나올 게 없어요. 결과물들이 언제 나와요? 26년에 몰려있죠. 26년에 비만 치료제 임상 3상 끝나고, 요것도 이상이 2월에 26년에. 그러니까 26년은 정말 한미약품한테 뭐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예요. 근데 투자라는 게 뭐 우리가 짧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길게 본다면 이제 한미약품을 추적해 볼 수 있는 거죠. 26년은 언젠가 오니까 그런 거죠. 근데 26년의 시계열이 있는데 오늘 만약에 내가 샀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주가 안 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잘못 샀니, 뭐 괜히 샀니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26년의 스케줄하고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한미약품을 만약에 뭐 내가 투자를 했다면 걱정할 거는 이게 실패하는 걸 걱정해야죠. 주가 안 가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임상하다 잘못될까 봐, 그게 문제죠. 그게 제일 큰 리스크지. 주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스케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이제 CMO도 해요. 이제 여러분 요거는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한미약품이 CMO도 한다고? 위탁 생산합니다. 평택에 요거 있죠. 바이오 플랜트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12,500리터 규모의 대형 제조 설비 보유하고 있고 1공장, 2공장이 있어요. 1공장 아까 랩스커버리 그 약효 오래 가는 거 그런 걸 적용하는 제품을 만들고 두 번째가 미생물 배양하는 거 있죠. 정제 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신 같은 거. 국내 최대 규모로 그런 시설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연간 2천만 개 이상의 프리필드 시린지 주사기. 요 주사기 보이세요? 예. 요 주사기는 뭐냐면 프리필드 시린지가 저도 뭔지 몰라고 검색해 봤더니 주사기에 미리 약물 넣는 거 있죠. 충전한 거 약물. 그 주사기예요. 미리 이제 약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거를 2천만 개 이상이 1년에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가 위탁 생산 요청하면 바로 발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니에요? 생물보안법.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미도 생물보안법에 어느 정도 수혜주라고 봐야 되는데 시장은 전혀 한미약품을 생물보안법하고는 연결을 안 져요. 그냥 비중이 좀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당연히 가능하죠. 또 미생물 배양을 이용한 제조 설비 갖고 있어서 백신 제조 가능하고 원료 완제 의약품부터 품질 시험 허가 자료까지 다 서비스도 FDA 뭐 승인 받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이 만든 또 그 치료제 중에 호중구 치료제라고 있어요. 롤베돈이라고. 예. 그러니까 호중구 백혈구가 감소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우리 몸에 이제 백혈구가 감소하는 걸 이제 예방하거나 치료해주는 그런 그 신약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거를 22년 9월에 미국에 승인을 해줬어요. 롤베돈을. 근데 이거를 한미약품이 직접 만듭니다. 예, 요 공장에서. 그리고 미국도 MSD가 개발 중인 나시 치료 후보 물질의 임상용 이제 제품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롤베돈 관련해서 이제 요걸 승인을 받았고 지금 현재 미국 매출은 한 73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항암 화학요법을 받은 암 환자에게 그 발생하는 중증 호중구 감소증 아까 말씀드린 그거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항암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항암제 배웠죠. 화학요법은 뭐죠? 보통 이제 1세대 항암제라 그러죠. 그냥 다 죽여요. 암세포든 정상세포든 다 죽여버립니다. 강력한 효과가 있죠. 근데 부작용이 심하죠. 그럴 때 이제 백혈구까지도 감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아주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제품이 바로 롤베돈이고 요거를 직접 생산하고 있고 또 평택 바이오 플랜트는 미국 FDA 승인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요거 한미약품 그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럼 FDA 승인 받았으면 중국 대신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인증을 받은 거니까 생물보안법에 또 수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자 이제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재무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요게 버틀러 좀 자주 들어가세요. 버틀러 뭐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버틀러에서 또 이게 제가 캡처만 해온 거고 매출액 이게 4분기 누적입니다. 여기 1년치예요. 요 하나가 직전 분기를 더한 거예요. 직전 4분기를 다 더한 수치. 어때요? 꾸준하죠. 네, 영업이익 오히려 전고 좀 뚫어버렸고요. 최근 들어 최고 좋은 실적을 2분기까지 냈고 ROE 분석은 뭐냐면은 ROE를 3개로 나눠요.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네, 그러면 자본 가지고 얼마 벌었냐인데 이거를 3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순이익률. 예, 이익률은 뭐냐면 이익을 많이 내서 ROE가 높은 거. 그러니까 ROE가 높은 이유가 3가지예요. 이익을 많이 냈거나 자산을 회전을 많이 시켜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리담회 같은 거죠. 물건을 많이 팔아서 막 싸지만 막 물건을 많이 팔아서. 그러니까 어떤 식당 가면 회전율이 높은 식당 있죠. 이제 그런 경우. 예, 단가는 낮은데. 예, 그래도 ROE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채를 많이 써도 ROE가 올라가요. 예. 어쨌든 부채나 자본, 자기 자본 이용해서 이익을 내면 부채는 ROE 계산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채를 많이 쓰면 쓸수록 ROE가 올라갑니다. 이익만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익을 많이 내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홍색 선 보이세요? 순이익률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게 부채 비율입니다. 좋은 거죠. 레버리지. 부채는 덜 쓰고 순수하게 이익은 올라가고 자산 회전율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ROE만 보면 굉장히 완벽하죠. 되게
이런 회사가 좋은 거죠 사실. ROE도. 그리고 PBR은 물론 싼 건 아닙니다. 절대치가 높아요. 3배가 넘으니까. 근데 과거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PBR은 낮은 편은 맞죠. 옛날에 이게 한참 좋을 때 PBR이 너무 높았죠. 지난 몇 년간 주가가 안 갔어요. 너무 못 갔죠. 그리고 이익은 오르는데 주가는 못 갔고, 그 다음에 내년에 영업이익 전망입니다. 이게 전망치예요. 내년, 내후년, 올해, 내년, 내후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지금 어떻게 형성돼 있냐. 요게 26년이고요. 요게 25년, 요게 24년입니다. 요게 이 추정치가 이렇게 꺾이면 최근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추정치가 이렇게 꺾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낮추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최근에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올린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어때요? 그냥 플랫하죠. 지금 거의 변동 없죠. 그럼 최근에는 그냥 애널리스트 변동치가 없구나. 그러니까 오른 상태에서 큰 변화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약바이오를 이렇게 뭐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너무 막 어려운 기업 하지 마시고요. 대형 제약사 중에서 뭐 이렇게 실적이나 이런 게 검증된 확실히 돈을 벌면서 하는 기업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좀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도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또 뭐 분석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함께 배우기 헬스케어 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비만 치료제 그리고 한미약품까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매주 하기가 참 버겁긴 합니다. 이거 자료 만드는 게 정말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만만한 작업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잘 모르는 영역을 하다 보니까, 근데 어찌어찌 또 하다 보니까 벌써 파트 6까지 했고, 어쨌든 꾸준하게 한 파트씩 또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